꿈속에서 나는 간업 능력을 이용해 물을 가지고 노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어. 물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 모습을 표현한다던가. 정말 환상적이었어. 현실에서는 꿈도 못 꿀 일들을 그 섬에서는 생생하게 이룰 수 있었어. 소설, 게임, 드라마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꾸준히 와서 더욱더 많아졌어. 우리는 매일같이 고기와 생선, 밭에서 기른 야채를 먹고 물에서 헤엄치고 새에게 말을 가르치고 개를 훈련시키며 그렇게 놀았어.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살 집을 만들었어. 이상할 정도로 음식도 맛있었어. 꿈이라 그랬겠지만 현실에선 밥맛조차 없을 지경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낙원 그 자체가 그곳에 있었어. 복슬복슬한 양들을 베고 한가로이 멍 때리거나 새깃털을 만지작거리며 논다거나 비가 오면 아무 걱정 없이 땅에 떨어지는 비를 구경하며 담소를 나눴어. 꿈에서 지내는 기간이 차츰 늘어나서 4일, 5일, 최장 7일까지 됐어. 물론 수면 유도제 도움을 받아서 몸은 형편없이 망가져서 이젠 길 가다가 힘이 없어서 픽 주저앉을 정도가 됐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정도로 안색도 나빠졌고, 그러다 엄마가 내 모습과 줄어든 약을 보고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엄마와 아빠가 날 추궁했지만 난 사실대로 말할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어. 점점 대담해져서 2에서 3일치 수면유도제를 한꺼번에 훔쳐다가 숨겨놓고 먹기도 했고, 학교에서 감기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면유도제를 먹고 오후 시간 내내 자기도 했어. 결국 엄마가 눈치챘는지 약을 치워버렸어. 아마 내가 모르는 곳에 숨기셨던 것 같은데. 나는 꿈을 못 꾸게 되니 금단 증상에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 현실에서 깨어있는 1분 1초가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감이 너무 생생해서 짜증이 났어. 게다가 이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잘 안 됐어. 체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고,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 그해 2학기 기말고사에서 평균 점수가 수직으로 하락했어. 내 성적표를 본 아빠는 크게 분노했고 엄마는 나보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 하지만 그때 내가 한 말은 오로지 하나였어. 요새 좀 피곤해서 그래. 많이 자면 괜찮을 거야. 불면증이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엄마는 그걸 그대로 믿으셨어. 엄마는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영양보충제 같은 걸 나에게 먹이셨어. 그래도 별 차도는 없었지. 내가 잘 먹지 않았거든.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하면 불면증이라 자도 얕은 잠이라 피곤해 라는 식으로 변명했었어. 그러다가 겨울방학 때 나는 좀 멀리 있는 마트에 일이 있어 다녀오다가 쓰러졌어. 정말 어지럽다가 갑자기 정신이 뚝 끊기고 일어나니까 병원이더라. 드라마 같은 상황이 코앞에 있었지. 원인은 큰 게 아니었어. 잘 먹지 않아서 생긴 영양실조였어. 나는 그때 하루에 한 끼도 잘 안 챙겨 먹고 잠만 잤거든. 며칠 동안 링거를 맞으면서 병원에 있던 것 같아. 그때 내 키가 160이었는데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 어쨌든 나는 병원에서 마음껏 잤어. 엄마 보면 아직도 아프다는 식으로 서둘러 돌려보내고 잠만 잤어. 물론 꿈속에서는 언제나 활발하고 능력 있는 나로 살았지. 그리고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했어. 하지만 내 정신은 여전히 꿈에만 가 있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하나. 꿈속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시작됐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꿈속의 남자는 호연이라는 이름이었어. 정호연이었던가 그랬을 거야. 남자치고 아담한 키에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새를 잘 길들이는 사람이었어. 나는 새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가까워졌어. 그 섬에는 일반적인 참새나 제비, 까치 같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려한 새들도 많았어. 지는 그 새들이 이 섬에만 있는 종류라고 했어. 하긴 다른 동식물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많긴 했으니까. 나는 말을 잘 안 듣는 새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같이 길들이면서 친해졌어. 얼마 안 가서 새를 양손에 하나씩 얹고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이가 됐지. 꿈의 사람들이 그렇듯 현실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아니, 사실 그 사람들이 진짜 현실의 사람인지 내 망상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 말이야. 그저 섬의 얘기를 했어. 섬의 새, 최초의 섬인 에이, 세이진, 능력에 관한 이야기 등등. 할 얘기는 많았어. 아무튼 우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어. 그때 현실의 계절은 한겨울이었지만 섬은 언제나 따뜻했어. 섬에선 나와 꿈속의 그 남자처럼 사귀는 사이가 늘어나고 있었어. 꿈속의 나는 누구에게도 꿀릴 게 없었어. 능력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있었고 사람들과 사이도 좋았으며 집도 식량도 풍부했고 멋진 남자친구까지 있었어. 하루하루가 황홀했어. 깨어있는 시간조차 꿈속을 생각하며 멍하니 보내는 날이 많아졌어. 꿈 생각에 현실이 괴로운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물론 그러는 동안 현실의 나는 계속 나락으로 뒹굴고 있었지. 밥은 여전히 제대로 먹지도 않았고 잠만 퍼질러 자고 공부는 하지도 않았고 잘 씻지도 않아 꾀죄죄했지. 하지만 꿈속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 4에서 5일 수준에서 절대 늘어나지 않았어. 섬에서도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나는 부족함을 느꼈지. 부족함은 곧 타는 것 같은 갈증이 되었어. 나는 현실에서 항상 꿈속의 정우영과 꿈속의 섬을 그리워하면서 1분조차 버티기 힘들어했어. 지옥이었지. 그러던 나는 정말 무슨 생각이었는지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대량 구하는 글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어. 맹세코 절대 죽으려던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그때 현실의 나는 수면제를 걷어보면 사망할 수 있다는 너무나 간단한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멍청해져 있었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것처럼.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나는 몇 주 만에 수면제를 구할 수 있었어. 잠만 자느라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여있던 용돈을 모아서 정말 많은 웃돈을 줬었어.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나는 그걸 조금씩 아껴 먹으자는 시간을 찔끔찔끔 늘려나갔어. 행복했지만 깰 때마다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3일 연속으로 꿈을 꾸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 사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지만 나는 미칠 지경이 되었지. 꿈을 꾸고 싶어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도 이상하게 꿈을 꿀 수가 없었어. 히스테리를 부리던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아있던 수면제를 미친 듯이 먹었어.